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0월 1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정확하게는 0.9%였죠.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사실상 종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은 약간은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0.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어서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원전주의 흐름도 좋았었죠. 또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네이버는 5.6% 급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파마 리서치하고 리가켄바이오 이 두 종목은 변동성이 조금은 크게 나왔었고요. 그 외에는 약간은 평이했던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랜만에 외국인이 다시 한번 9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거의 3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반도체의 수급이 크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의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1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기관은 960억 정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고 기관 쪽에서 매수 수급이 조금은 줄었다는 것이 오늘의 급락을 야기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어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하나엔진, 반도체 관련주가 무려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어빌리티, 삼양식품, 현대미포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도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았었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0.3%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0.4%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거의 사실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소폭의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또 반도체가 무엇보다 0.8%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시장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10월 첫날인 국내 증시도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의 흐름은 오늘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만도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이 시장을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함께 지수도 1.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10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10월은 아시겠지만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스타트를 끊을 것이고 원래라면 첫째 주 금요일쯤이나 둘째 주 월요일쯤 그때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아마도 추석이 끝나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 자, 지난 9월에는 삼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86,200원까지 거의 작년 고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자, 결국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게 이번에 뭐 잠정 실적 발표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충분히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충분히 실적이 많이 증가했었고 만약에 정말로 실적이 증가했다면 그게 무엇을 기반으로 실적이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유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잠정 실적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에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매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더 많이 나왔던 사례가 많았고 오히려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당일날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고 해도 물론 장중에 변동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종가상으로 그렇게 기대감이 있었던 흐름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쯤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잘 확인해보자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최근에 HMM 이슈 말고도 이 종목들은 그동안 주류가 되었었던 레거시 반도체 있죠? 기존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 기대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반기에 재료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하단에 디램 가격 추이를 보시면 올해 초부터 디램 가격이 계속 뛰고 있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3분기가 되면서 그 추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기간도 한번 살펴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업계 평균을 봤을 때는 3주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8년 슈퍼사이클 있을 때는 3, 4주 정도 그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재고가 조금 많이 쌓여있긴 하지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보시면 재고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계 평균이라든지 슈퍼사이클 당시 그때보다도 훨씬 재고가 타이트하다 이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발빠른 판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업종들과의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또 9월 막바지에는 AI 정책주 네이버 카카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방산이라든지 조선 이쪽의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갈아타는 행위들, 그거는 조금은 지양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업종 선택을 잘했었다면, 오늘은 반도체가 상승이 나왔다면 다음날은 뭐 조선 방산 이쪽이 또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지금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이쪽이 더 크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반도체로 갈아타고 그런 행위들을 조금은 지양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수급이 다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원전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업종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수담의 장세에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시장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네이버가 5%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기사를 살펴봤을 때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두 나무와 합병을 하고 그게 나스닥을 상장할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내에서 물적 분할과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내 중복 상장, 국내의 물적 분할과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합병 후의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는 이미 첫날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빠지는 결정적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쪽이 약간의 수급을 빨아들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단기간에 많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4일 동안의 저점에서 고점까지 연결해보면 무려 2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갭이 크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충분히 갭을 메우는 시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나스닥 중복 상장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 보시는 두 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은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기술투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 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과 합병을 하고 최대 주주는 두 나무의 회장, 송치영 회장이 될 것이고, 그게 나스닥에 상장한다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빠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강력한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저는 오늘은 단순히 반도체 관련주가 10월 첫날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쪽이 한 차례 조정이 나왔고, 또 단기간에 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구간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5%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5일선하고 11선 사이,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용인을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만약에 과거 당시처럼 만약에 개인적으로 11선이 또 한번 깨진다면 이쯤 되겠죠? 그거는 조금은 경계를 해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지 올라갈 때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만큼, 아무리 좋은 재료와 뉴스가 있다고 해도 이 조정폭이 깊다고 하면 올라온데도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서 지금 두나무와 어떤 뉴스가 나왔던 만큼 11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조정 기회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1선이 깨진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1선을 돌파하기 전에는 조금을 관망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몇 개 살펴보면 반도체가 지금 상위권에 차지해 있고, 또 원전 관련주도 오랜만에 또 2%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제약은 신규 상장주이고 하나엔진이 장중한데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이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66,000원으로 제시했고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 이쪽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국내 중심 대표 업종이라고 생각이 됐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고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초반 부근에서 계속 고가놀이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것도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이 고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깨지지 않고 박스권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3,000포인트에 대해서 충분한 적응이 될 수가 있고 또 기간 조정으로서 에너지를 충분히 모으고 난다면 다시 이렇게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10월 첫날이었는데 10월 첫날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월도 국내 대표 종목들의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